11월의 밤 공기는 차갑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낙엽이 쌓인 골목길. 이현정은 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청 강력팀장으로 근무한 지 15년. 그녀의 발걸음은 언제나처럼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엄마.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현정은 멈춰 섰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속에서 비틀거리는 누군가가 보였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흩어진 채 그 사람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정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지호야! 달려가는 발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현정이 딸을 부축하며 얼굴을 들어 올렸을 때 그녀는 작은 신음을 삼켰습니다. 지호의 왼쪽 볼에는 시퍼런 멍이 번져 있었고 입가에는 마른 피가 굳어 있었습니다. 팔목에도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지호야. 대체 무슨 일이야? 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의 품에 몸을 맡긴 채 떨고만 있었습니다. 현정은 남편을 일찍 사고로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경찰의 길을 걸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건 서류를 들여다보고 주말에도 범인 추적에 나섰던 날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딸은 조용히 잘 자라주었고 26의 나이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한기태 대기업 과장이었던 그 남자는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현정은 안심했습니다. 딸이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호야. 일어설 수 있어? 현정은 딸을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히고 구급상자를 꺼냈습니다. 경찰 생활 동안 익숙해진 손놀림으로 상처를 소독하면서도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딸의 상처는 현정이 본 수많은 피해자들의 상처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태가 그랬어? 현정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거야? 반년쯤. 작은 대답이었습니다. 현정은 손을 멈췄습니다. 반년 그 시간 동안 혼자 견뎌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경찰로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으면서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의 고통은 보지 못했을까요? 거실로 돌아왔을 때 지호는 무릎을 안고 작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현정은 딸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화만 냈었어. 그 다음엔 물건을 던졌어. 그리고 오늘.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지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정은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안아보는 딸은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가정폭력 관련 법률 조항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수없이 다뤄온 사건들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자신의 일이 되었습니다. 현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병원 진료를 예약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남겨야 했습니다. 경찰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현정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새벽 6시 현정은 가만히 일어나 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지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현정은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의 경찰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현정은 밤새 정리한 서류들을 파일에 넣고 있었습니다. 지호의 상처 사진, 응급실 진료 기록, 그리고 간밤에 받아 적은 진술서였습니다. 경찰로서 익숙한 절차였지만 이번만큼은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오전 10시. 현정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세 번째 전화를 받았을 때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김지호 씨 어머님이세요? 지호 직장 동료인데요. 기태 씨한테 들었어요. 지호 씨가 많이 예민해져 있다고. 현정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기태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호의 회사 동료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아내가 산후우울증도 아닌데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장모가 경찰이라 과잉보호가 심하다고도 했습니다. 작은 부부싸움을 크게 만드는 건 처가 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네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오미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팀장님,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얘기요? 기태 씨가 아래층 사람들한테 말했대요. 지호 씨가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고. 현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미란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다들 기태 씨가 성실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오해가 아닐까 하는 분위기예요. 고마워요, 걱정해줘서. 현정은 다시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미란이 돌아간 후 지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엿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딸의 눈에는 당혹감과 수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는 거야. 신경 쓰지 마. 회사 사람들도 다 알게 되면 어떻게 다녀?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정은 딸의 손을 말없이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현정은 오랜 친구 변호사 박상수를 만났습니다. 강남의 작은 법률사무소. 상수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진단서, 사진, 진술서 다 있고. 현정은 상수의 표정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증거만으로 끝나지 않아. 특히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일 때는. 상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기태가 지금 하는 게 전형적인 방어 전략이야.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주변 사람들한테 먼저 자기 버전의 이야기를 심는 거지. 알아 수없이 봤던 패턴이네. 그런데 이번엔 네 딸이잖아. 괜찮아? 현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어때? 무너지고 있어. 당연해. 피해자들은 다들 그래, 자기가 잘못했나 싶고 주변 시선이 무섭고 이게 맞는 건가 혼란스럽고. 상수는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심리상담사야. 제가 아는 분인데 이런 케이스 많이 다뤄봤어. 지호 한번 만나보게 해. 현정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마음치유센터 정은혜 상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길어질 거야. 그리고 지호가 버티지 못하면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 본인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고소를 취하면 끝이야. 현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현정은 지호가 소파에 웅크리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SNS 메시지들이 떠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메시지 보냈어. 기태 오빠가 많이 힘들어한대.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닐까?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다 오빠 편이네. 나만 이상한 사람 같아. 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현정은 딸 옆에 앉았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경찰 일 하면서 배운 게 있어. 뭔데? 침묵하면 더 아파 말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당신 안에서만 썩어가. 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엄마, 말하면 더 외로워져. 현정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고립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현정은 서재에 앉아 상수가 준 명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한기태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SNS, 회사 정보, 지인 관계망 경찰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현정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지호를 지키려면 먼저 지호의 마음을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얼마나 길어질지, 얼마나 외로울지 딸에게 솔직히 말해줘야 했습니다. 거짓 희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끝까지 함께 있어주기로 했습니다. 현정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의는 빠르지 않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 곁에 남는다. 스승이 남긴 말이었습니다. 새로운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오미란이 다시 찾아온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8시였습니다. 현정이 문을 열자 미라는 망설이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팀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거실로 들어온 미라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꼭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현정은 차를 내왔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태 씨요. 제가 몇 번 봤어요. 이상한 걸. 현정은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어요. 새벽에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봤어요. 기태 씨가 지호 팔을 세게 잡아 끄는 거요. 지호 씨가 비틀거렸어요. 또, 더 있어? 가을쯤엔가 계단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기태 씨 목소리였어요. 욕하는 소리도 섞여 있었고요. 미라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했어요. 남의 집 일 같기도 하고. 근데 지호 씨가 그렇게 다쳐서 온 거 보고 제가 모른 척했구나 싶었어요. 증언해 줄 수 있어? 네, 해야죠. 미란이 돌아간 후 현정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증언이었지만 중요한 조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현정의 후배 형사 윤지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배님, 한기태 신용조회 좀 돌려봤어요. 뭐 나왔어? 이상해요. 지난달에 대출 신청이 2건 있었어요. 근데 명의가 김지호 씨예요. 현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호가 대출 받은 적 없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은행 쪽에 확인해 봤더니 서류는 접수됐는데 실행 직전에 시스템 오류로 보류됐대요. 담당자가 본인 확인 전화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그냥 취소됐다고. 금액은? 각 3천만 원씩이요. 현정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서류 위조 가능성 있어? 높아 보여요. 인감증명서랑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데 배우자면 접근 가능하죠. 전화를 끊고 현정은 지호를 불렀습니다. 딸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의 멍은 조금 옅어졌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지호야, 대출 받은 적 있어? 아니요, 왜? 기태가 당신 명의로 대출 신청했어. 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은행 기록이 있어. 지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 도장이랑 신분증 기태 오빠가 관리하고 있어. 결혼할 때 맡겼어. 현정은 침묵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했나 아니면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을지도 몰라. 왜 그렇게 생각해? 냄새요 몇 번 맡았어요. 낯선 향수 냄새. 현정은 윤지영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지영아, 한기태 동선 추적 가능해? 비공식적으로 응, 조심스럽게. 알겠습니다, 선배님.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윤지영이 보내온 자료에는 한기태가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자주 드나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다른 여자였습니다. 30대 초반, 같은
회사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현정은 박상수에게 자료를 넘겼습니다. 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가정폭력의 금융사기. 외도까지 재판에서 유리의 지호가 버틸 수 있을까? 그건 지호 씨가 결정할 문제야. 현정은 정은의 상담사에게 지호를 데려갔습니다. 서대문구의 작은 상담센터였습니다. 밝은 조명과 따뜻한 차 향기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정은혜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지호와 단둘이 상담실에 들어갔고 현정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지호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엄마, 응, 선생님이 그러셨어. 부끄러운 건 내가 아니라고. 현정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근데 아직도 무서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천천히 가도 돼. 이튿날 아침, 지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노트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저 쓰기 시작했어. 뭘? 내 이야기 상담 선생님이 권하셨어. 기억나는 것들, 느꼈던 것들 다 쓰라고. 현정은 노트를 받아 들었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 제 옷차림을 지적하고,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예전보다 단단했습니다. 이제 알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 현정은 딸을 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지호야, 응,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야. 힘들 거야. 알아. 나 그래도 할 거야? 지호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응, 할 거야. 현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박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수야, 고소장 준비해줘. 드디어 결심했어? 응, 지호가 준비됐어. 알겠어. 내일 사무실로 와. 전화를 끊고 현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가로수들은 잎을 모두 떨궜습니다. 하지만 봄은 반드시 옵니다. 현정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는 증거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미란의 증언서, 의료 기록, 금융 서류, 그리고 지호의 일기장. 작은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현정은 펜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싸울 것이다. 법정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현정과 지호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호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정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꽉 쥐었습니다. 긴장돼. 당연해. 엄마도 그래. 진짜? 응, 현정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 박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재판장 안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한기태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을 단정히 입고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앞에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박상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분하고 명확한 목소리였습니다. 의료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금융 서류를 설명했습니다. 한기태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부부 간의 사소한 다툼을 과장한 것입니다. 대출권은 가게의 운영을 위한 정당한 시도였습니다. 정당하다면 왜 배우자 동의 없이 진행했습니까? 바쁜 일정 때문에 사전 협의가 어려웠을 뿐입니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지호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처음엔 화를 내는 것뿐이었어요. 지호가 말했습니다. 그 다음엔 물건을 던졌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현정이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호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때렸어요. 여러 번요. 한기태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다는 건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느꼈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요. 지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냥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가요. 오미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술은 명확했습니다. 작년 여름 새벽 계단에서 봤습니다. 한기태 씨가 김지호 씨의 팔을 세게 잡아 끄는 걸요. 지호 씨는 비틀거렸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날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기태의 변호사가 반문했습니다. 어두운 새벽, 멀리서 본 장면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웠어요. 제가 바로 옆 계단에 있었으니까요. 미라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오피스텔에 살던 여자, 최수진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한기태 씨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분이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내 명의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고. 왜 지금 증언합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죄책감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피해를 입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최수진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더는 침묵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기태는 피고석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한 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증인들이 이어졌습니다. 윤지영을 포함한 여성 경찰들이 절차적 증거를 설명했습니다. 정은혜 상담사가 피해자 심리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현정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부부 일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요? 현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변화도 있었습니다. 오미라는 현정의 집 앞에 반찬을 놓고 갔습니다. 쪽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들이 옳아요. 지호의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조용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호야, 미안해. 진작 믿어줬어야 했는데. 작은 목소리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판결일이 왔습니다. 12월의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현정과 지호는 다시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한기태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고요해졌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문서 위조, 사기미수, 간통의 죄를 인정하여 재판장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00시간을 선고합니다. 한기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3년을 병고합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정은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법정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지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현정이 다가가 딸을 안았습니다. 끝났어. 응. 이제 숨지 않아도 돼. 지호는 엄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현정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상수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도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 햇살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미소였습니다.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진짜 미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미란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축하해, 아니. 고생했어. 고마워. 정말. 현정이 말했습니다. 미라는 지호에게 꽃을 건넸습니다. 지호야, 용감했어.
지호는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향기를 맡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날 밤, 집 거실에는 조용한 평화가 흘렀습니다. 현정과 지호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현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무섭진 않아? 무서워. 근데 혼자는 아니잖아.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혼자가 아니야.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하얗게. 조용히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정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지호도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눈을 바라봤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야. 현정이 말했습니다. 내 새로 시작해야지. 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현정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이 없었습니다. 아침이 왔을 때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지호는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현정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행복해. 지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근데 괜찮아질 것 같아. 그거면 충분해.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현정은 달력을 보았습니다. 새해가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